회원을 위해서, 치과계를 위해서 누구 공이 됐던 이것만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누가 주도를 하건 진정성을 가지시고 이거를 정말 일치 단결해서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한 열흘쯤 전에 성명 명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왔어요. 한 달 안에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다가 드렸고, 뭐 헌법 학자가 또 이렇게 뭐 선임돼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분께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진 자료를 제공할 제가 기자회견을 조금 앞도 없었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6월초 협회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히 뭐 사과하지도 않으시고, 제가 뭐 소송단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소송단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특히 소송단이 잘 되길 바라고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현재 이 판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치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로 제가 언급이 된 게 아닌가 제 스스로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김민규 회장님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협회에서 서치 소송비를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저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제가 국내의 대형 로펌 중에 한 곳에서 제가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로펌에서 법률 이벤트를 갔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얘는 하도 관계에서 제가 며칠이 안 됐고 해서 입장 필요한데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의견서를 토대로 또 이게 말을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이니 또 뭐라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최종 문구도 손을 보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기자님들께 제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급여 헌법성과 관련하여 아니라 치과 의사를 위한 정치입니다.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우리 치과 의사들을 위한 모두의 헌법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해무라는 것도 정관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들 간의 이해와 용서가 사라지고 소송과 싸움만 남부하는 해무는 과연 누구를 위한 해무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갖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급여 헌법 소원과 관련된 비용 분담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기자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국내 굴지의 대형 노동부로부터 의견서를 받았고, 그에 소요된 법률 비용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사비로 충당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되는 반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불이익은 의료인들의 행정적인 비용이나 과태료 처분 등 의료인들의 처벌, 그리고 줄세우 시의 수가 유지의 강구로 인한 피해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우리의 이런 주장들을 감안해 줄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반면 보고는 오히려 학헌으로 판단받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는 필연적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 과연 개개인의 민감한 비급여 개인정보를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 헌법적인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고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도 중요하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주고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서치소송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료 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료계의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의료 데이터의 수집은 필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 방식의 현실화와 수정을 통해 의료계가 의료 데이터 구축에 앞장설 것인지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의 의료계는 지금처럼 환자들이 발품을 팔아 병변을 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들이 데이터 접속을 통해 원장의 모든 것, 가령 나이, 성별, 출신학교, 전공, 하루 환자 수, 심지어 원장의 성범죄 유무까지 등등을 알고 자기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찾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주도해주고 계신 김민경 회장님이야 서치소송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와 함께 의료 데이터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의 지속적인 대화의 채널을 가동해주고 계신 협회 비급여 대책위에도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헌법소원 등의 협회의 소송비가 지원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 회원의 회비를 지출할 때 전관, 정관, 규정, 예산계획서 등 근거가 없다면 지출은 어렵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임의로 지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협회장님 기자회견에서 제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서치 회원도 아닌 사람이 소송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치에서 소송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나중에 감사단이 지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정관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그에 따라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의 재무 규정을 본다면 지부, 분해, 학회 등의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의견서를 보니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당의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재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부 일부 회원의 소송에 소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첫 번째, 지부의 업무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지부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보조 참가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에서 소송비를 지원해달라 하고 협회에서 이 사회를 거쳐 소송비를 지원하는 위험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협회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협회 법률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기자회견에서 소송비 지원이라는 용어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이 사회에서 외국 수견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건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법률 비용이 소송비 자체인지 협의회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지는 불명확하지만 마찬가지로 협회가 반드시 소송 당사자가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길 바랍니다.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지키고 그 뜻을 새기기를 부탁합니다.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들께 사전 양해 없이 부결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반드시 외국 수련자 소송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원에게 힘을 실어드리는 것도 대의원과 회원이고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대의원에게 있는 것은 우리 정관입니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총회 의결사항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치 추가 소송비 지원권은 협회 규정에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비급여 헌법소원은 우리 모든 치과의사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협회 본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이번 헌법소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우리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최근 재무규정 관련 일체의 사건 관련입니다. 이것이 비급여 헌소와 직접 관련성은 명확치는 않지만 우리 대다수 회원분들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임플란트 반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개요는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공문을
왜 집으로 내려서 회원들에게 안내하라고 하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업체로부터 공문이 왔을 때 이 내용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공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공문을 왜 우리 협회가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회 고문 변호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저는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업체 중 한 업체 사장님, 다른 업체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물량의 반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체로 많이 고통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호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문이 집으로 보내지기 전 업체 측에서 협회에 치의학 연구원 정책 추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요청받고 영수증 처리 후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협회가 이를 하기 위해 업체 등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정책 추진 등 용도에 맞게 잘 쓰인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수한 후원이 아니라 대가를 약속받고 하는 후원이라면 이것은 법률상 문제는 리베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협회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의 치과 개원을 포기해야 하고 개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급여만 받는 자리입니다. 실제 전임 회장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일부 포기하고 전국 회원들에게 마스크 1억 원어치를 공동사업비에서 지출하셨습니다. 그간 역대 협회장님들의 이런 헌신 속에서 협회가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협회의 규정 중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무업무규정 제26조 금전 출납은 사유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 서류와 사전에 영수증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30조 100만 원이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서가 필요하다. 제가 문구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규정 제4조 업무 추진비의 지급액이 1회 동일 용도에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의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1항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는 세법에 지정된 영수증 또는 지출 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임플란트 반품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치의학 연구원 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 후원된 금액 일체와 사용처 및 협회 재무규정, 업무 추진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협회와 감사들에게 명확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들께서는 이미 올해 총회 감사보고서 13쪽 재무위원회 파트에서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협회장이 나오고 계속 정관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력이 난무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3만 치과의사들을 이끌어주기 위해 소중한 본인의 치과 운영을 포기하고 앞장서줄까요? 잘못과 실수는 과감히 비판하되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감싸주는 이해와 관용이라는 가치가 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영구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과시험을 신청하기가 아니라 예, 방금 예. 말씀하신 그 재무비관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신약연구원 관련한 정책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기자 간담회 말고 다시 공문이라든지 혹시 어떻게 공식적으로 전달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최소한 우리 감사 세 분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는지 알 거라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답변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저의 공문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질문을 드렸고 명확하게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 세 분의 그 협회에 대한 그 열정을 믿기 때문에 감사님들께 재무위원회 파트 총회 감사보고서 13쪽에 있는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확인되는 사항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 이만 회장님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의견서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이거 재반 사정만으로 그것이 대가성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구체적인 걸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것은 일단은 그 공문 자체가 저희가 의견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공동거래법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업체들로부터 우리 협회가 작년에 치의학연구원 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그 금액이 정말 순수하게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장해왔던 우리 협회 재무 규정과 업무 추진비 규정을 준수했는지 그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이 상의 그 임플란트 반품 사건 공문 때 우리 협회 그 공문에 적혀있던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해봤고 담당 임원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해봤지만 아무도 책임지려는 의지가 안 보였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알아보다가 업체 사장하고 통화하면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좀 지금으로서 곤란하고요. 그 확인도 따지고 봤을 때는 우리 자료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님들이 하셔야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확인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안에 있는 자료를 밖으로 또 빼돌렸다고 내부 자료 유출이라고 제가 맨날 내부 자료 유출하면 안 된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이만규 회장 자체가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감사님들도 그랬고 재무팀도 그렇고 제가 이거를 들여다보고 확인해가지고 밖으로 다 공표하는 일은 없어야죠. 자기들이 할 일만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회장님과 협회 임원들은 업무 추진비 규정과 재무 규정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감사님들은 그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대의원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그거를 문제 삼는 것이지 제가 소양원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업체 제가 좀 취재를 쉽게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괜히 그냥 굳이 제 이름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나요? 그 인터뷰에서 저는 그냥 제 시간 빼가지고 서치해서 소송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헌법소원 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앉아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힘내주라고 힘실어드리고 단데 병원 빼고 왔는데 그거를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판에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상황인데 그 공문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업체에 잠깐 민기적거리길래 그러면은 공문까지 필요 없고 공문 내용을 달라 해서 뭐라 적혔냐 그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분명히 그 사장님께서 치의학연구원 정책 추진 등 이렇게만 적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 후원 받은 분이 치의학연구원 정책 추진 등에 제대로 쓰였나 확인하겠다는 거니까 감사드리고 우리가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죠. 후원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아야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목적에 따라 쓰여야죠. 그 정해진 그 룰에 따라 쓰면 그만 저는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잘 쓰였을 것 같아요. 잘 쓰였다고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썼으니까 자신 있으시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신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 여쭤보는 것 뿐이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다. 예. 그 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라고 감사님들이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 수 있었다. 네, 책자에 있습니다. 네, 그 사적인 명부로 자금을 죄송해서 그날 발언할 때 제가 발언한 거 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협회장님께서 협회를 맡으셨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솔직히 저 스스로도 약간 좀 이상훈 협회장님 사임을 하시면서 저도 심적으로다가 좀 불편한 좀 죄송한 면이 없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때 총회 때는 하루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이런저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제가 이런 걸 말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의원들께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의원 총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좀 세게 말하는 면도 있기도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대의원들의 호응을 적게 받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 확인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날 감사님들께도 도대체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좀 잊고 있었는데 이 반품 사건이 터지면서 반품 사건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공문으로만 봤는데 하나하나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 나름대로 그냥 추정 속에서 감사님들께 혹시나 이것들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그 업체 사장님도 자기들이 치의학연구원 정책 추진 등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한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도 그 회사에서 횡령죄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분이 공문이 필요했던 이유, 공문을 통해서 돈을 후원한 것도 그를 통해서 사용해야지 횡령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 갖다가 후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회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 회칙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거를 후원을 받았다면은 이게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해주는 게 당연한 순리고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감사님들께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뭐 세 분 감사님들께 미리 오늘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원칙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양보가 없어요. 예, 그건 아셔야 돼요. 저한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협회의 불행은 자꾸만 뭐가 이렇게 제대로 FM대로 원칙대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내부 자료가 유출됐을 때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중간중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제가 총회 때 약간 촉박한 상황 속에서 많이 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한 번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거고 하필이면 이번에 의견서 받게 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 회무에 있어서 이 법에 이게 규정이 맞는지 이게 어떤 일을 확인하고 싶어서 확인을 좀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좀 확인이 돼가지고 여쭤보고 좀 네. 우리 그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정말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서 비용이 사실 지금 박근 회장님 의견서 작년 경영총회 의견서 비용 때문에 지금 횡령으로 고소당하신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의견서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그 예청자의 네. 근데 의견서라는 게 그 변호사들이 거의 그 의견서라는 건 확정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 제대로 뭘 썼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님들이 알아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고 회장님은 회장님으로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업체들은 자기 불만들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은 또 어쨌든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시는 것도 맞지만 확정된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우리 회장님 비급여 헌법소원회관에서 회원들을 솔직히 원하는 거는 서울시가 있든 치협이 있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인용이 되는 걸 더 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왈가불가 이렇게 그거를 원치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을 때는. 그럼 지금 아직 또 박대현 회장님께 뭐 감사해서 문제가 정말 횡령을 했다 아니면 뭐 지적된 것도 없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시는 이유는 더 잘하시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원하시는 건지 내부 상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게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박대현 회장님과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한테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그거는 김선열 기자님이 그럼 박대현 회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 이름을 기자님한테 말하기 전에 저하고 얘기를 한번 했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거 어느 때도 누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내용도 김민준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그 왜, 굳이 왜 억울하죠? 아니 그 취업 기자간담회 굳이 우리 기자님 성함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언급했다. 그 부분이 불만이신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아니, 김상현 기자님은 제가 오늘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내장 5장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글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어떻으면 그걸 가진 거예요. 아, 근데 저 궁금해서. 제가 뭐 기분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 방품 사건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님들께서 확인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름이 또 새어나가서 또 안 좋은 일 생겼을 때, 그때 회원들이 협회를 그냥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걸 강제하는 뜻이고, 서치 소송비 지원권은 저는 처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이 팀이 몇명 확인해서 받은 내용을 따르면은 판례에 따라서 또 그런 경우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예.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폐무라는 게 갑자기 이제 어떤 큰 직을 맡게 됐을 때 누구나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예, 뭔가 미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회 때 그렇게 그 발언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정확하게 단순히 100% 확인된 게 아니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던 거고, 오늘 이 반품 문제에 대해서 반품과 연관된 후원금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서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는 반품 과정 속에 업체들로부터 후원된 금액과 3월 말에 문제가 되었던 그 금액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인출과 뭐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걸로 확인된 게 다가 없고, 그냥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식들과 그런 걸로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감사들이 확인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제가 지금 자꾸만 뭐가 제일 걸리냐 하면, 지부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냐고 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협회의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거잖아요. 저는 최소한 제가 다 말을 해도 되는 것과 말을 하면 곤란한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뿐이고, 제가 그 과정에서 실제로 확인된 반품 공문 과정에서 확인된 이 금액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그거와 관계된 것인지 저도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협회 차원에서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 기자님 말씀대로 제 계산법에 따라도 기자님 말씀과 같게 그 금액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게 그것인지는 감사님들이나 협회 재무팀에서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하고, 그분들께서 오늘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네네. 우선 임원 대상 이게 제가 보니까 거기다 글을 쓰면은 금방 새나가서 뭐 그냥 대놓고 떠드는 거 똑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은 묻질 않고, 특히 실명이 들어간 것들은 일체 제가 법에 좀 예민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묻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런 문제를 그 방에서 묻진 않았고,
저는 물어보더라도 따로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던가 오프라인으로 물어보지 그 카톡방 안에서는 말은 많이 적지만 실제 잘 보면은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거를 묻지 않았고 방송 공론 업체에서 후원금이 있다는 사실도 저희 모든 분들께는 특별히 뭐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최종적으로 직접 사장님과 통화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뭐 증빙이 확실하고요. 오늘 기자님들께 카더라 하는 거를 말씀 못 드리는 거는 확인되고 명확한 걸 말해야지 확인이 안 되는데 또 아닐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서 그런 말씀드렸고 우리 협회는 각 그 감사나 이사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저도 제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제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그거를 들여다보는 일은 그런 협회 재무 같은 걸 들여다보는 일은 없어야죠. 저는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저한테 여쭤본 것 말씀드릴게요. 이상훈 집행부 때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 때도 그렇고 뭐 중요한 논의하는 곳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아서 거긴 그런 논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 이사회에서는 있었나요? 없었고 제가 재무이사를 해서 아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면 아마 잡수입으로 잡힐 거예요.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예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잡수입 잡겠죠. 그래서 제가 그 대의원총회 자료집에 보면 잡수입 잡힌 게 있나 했더니 잡힌 게 저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잡수입 뭐 어디 지원금 막 롯데에서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잡수입이 잡히는데 뭐 없는 걸로 봤어요.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사, 그러니까 지난주 이사회 때 제가 저번에 6월 9일 행사 때 기자님들한테 말했던 거 있죠. 협회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이때까지 지출이 정관과 규정과 우리의 그 관례에 의해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협회장님이 나는 부끄러운 게 없고 다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원에서 감사님들께서 감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제 요청이 딱 겁니다. 그냥 협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감사님들도 감사를 해봤더니 요거 후원금 받은 거는 사용처나 규정 위반이 전혀 없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또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 더 궁금할 것도 없고 그런 감사님들을 믿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후원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후원금을 많이 받았다면 받았던 시점에 어딘가에 자료에 돈 들어온 그게 있겠죠. 기록이 있겠죠. 잡수입으로는 들어나가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죠? 보통은 잡수입으로 잡히는데 기자님? 저는 못 봤어요. 원래 후원금이 들어오면 잡수입으로 들어오죠. 잡수입 안에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죠. 회장님께서 계좌에 제작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무조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잡수입으로 들어왔든지 무슨 특별회계로 들어왔든지 뭐 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잡수입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못 봤는데 다른 그거는 항목을 제가 확인했어요. 혹시 뭐 그때가 정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부장의 나이가 좀 그렇다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이걸 그 총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 협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걸 헌법성 가지고 소송비가라든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님들이 잘하실 거라 저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들여다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세 분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확하신 분들이고 회무에 아주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좀 부담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그런 그리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는 것은 이만두 회장이고 다른 거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뭐 하세요. 하나만 제가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그 서치 소송단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소송단 인원이 몇 명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서치 회원이 아닌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 건지. 없습니다. 소추회원 아니신 분 없습니다. 아, 100% 다. 네, 소추회원 소송단이요. 2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그 서치 인원 한 분 빼놓고는 다 서치 소송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 해가지고 좀 29분. 그러면 지난번에 저기 협회장께서 이만규 회장님이 이름을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은 잘못 알고 그럼 언급하셨던 건가요? 저는 소송들이 아닙니다. 소송단 아니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그 기자 간담회 때 이만규 변웅래 지부장님이 그 소송단인 줄 아마 조금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치 헌법소원 그 법률 비용을 지원을 했잖아요, 협회에서. 네네. 근데 이제 서치로 지불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서치 회원이 아닌 이만규 변웅래 뭐 강원 충북 지부장님들이 소송단인 줄 아셨는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서치 회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냐, 소송단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예, 아닙니다. 이만규 회장님 그 말씀 주셨고 예. 두 분 다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리고 추가로 해가지고 이 회무 열람권이 문제가 있는데 이상원 회장님 때 회무 열람 규정이 개정이 됐어요. 아시죠? 그래서 회무 열람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제 규정을 한번 뜯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도 대답해준 분도 없고 저희 지부장 때 이런 게 이사회에 올라가가지고 통과되는지 몰랐습니다. 이상원 회장 때. 근데 저는 거기 또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알고 이게 구체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 이상훈 회장이 그 집행부 때 네. 그 아마 이제 소송이나 네. 현재 회장님들이 이런 분들에 대한 소송 남발을 좀 막기 위해서 네. 회무 특히 이제 그 회계열람 네. 특히 이제 회무열람 자체를 좀 강화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그 6월 그 취업 정기 이사회 때 아마 이사회 말미에 과거 뭐 이게 전임 집행부의 어떤 법무 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회장님이. 예. 근데 그걸 그러면 그 열람 자체가 그렇게 까다로운데 네. 외부에서는 힘들고 안에서는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금액을 다 계산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네. 어떤 항목별로.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대의원 총회 보고 자료집 있잖아요. 그 안에도 나오잖아요. 법무 비용이. 그것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추정에는 설마 우리 규정이 채무 열람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걸 지난 집행 걸 다 들여다봤다는 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제2원 총회 자료집 그 자료집 속에 보면은 그해 법무 비용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그냥 단순 합산하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그 올해는 그렇지만 특정 집행부는 아직 파악이 안 돼갖고 파악 중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렇게 예. 뭐 그런 그 체험만 해보는 걸 뭐 그렇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무 연락권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그분들이 신뢰하기 힘들다고 제가 지켜봤는데 그렇다면 그냥 바로 세무 연락권 쓰겠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달라고.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사용된 거라면은 말씀하신 대로 반품 그 문제는 단순한 공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리베이트랑 상관이 없죠.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협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될 거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원래 기자회견할 건수가 안 되죠. 반품 공문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답을 달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해달라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줬어요. 협회장님 있는 방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뭐 얼마 기간 안에 답변이 없으시면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업체 사장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그 처음부터 뭐 눈을 굴뜨고서 확인한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얘기도 다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회장, 여기 임원 중에서 자재 쪽에 계신 분하고도 당연히 통화를 했고. 근데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면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지구 소송단은 31명입니다. 31명이고 협회장님 기자회견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엄청 길다 그래가지고 못 봤는데 협회장님이 그 서울지구 소송단하고 비급여 공개조직 비대위하고 헷갈려. 청구인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청구인 대표는 저연인데 그 공개별로 때 참고인으로 청구인이 들어가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는 청구에서 빠졌지만 아직도 서울지구 소송단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조금 혼동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킹 받아가지고 놓치고 계셨는데. 그래서 서 기자님한테 해무 연락권은 기사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감사님들한테 명확하게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들고 일단 그렇고 대표 확인이 안 그다음 되는 또 하나 제가 감사님들께 이런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님들이 심적으로 많이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감사를 하면 부담되겠죠. 좀 이상한 자체가. 저도 이거 기자회견 하다가 오늘 기자회견하고 잘못하면 치과계에서 완전히 그냥 아웃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웃되는 말은 저는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는 한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사실이라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인 것들을 너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긴 하지만 아마 아까 말씀드린 재무에 관한 질문 하나 속에 아마 우리 모두가 지난 몇 달 동안 궁금해했던 것들의 태반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은 별게 아닌 것 같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다시 가서 기자님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회원으로서 회무 연락권 이런 거 솔직히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우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감사단과 그런 분들이 어떤 프리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한 감사단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쓸데없는 오해가 남으면 또 다음 선거철에 가면은 또 이상한 소문 돌기 시작하고 고소고발 난무할 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가 좀 명확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항수도 알고 싶지 않고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감사님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다. 통상적인 치과의사의 마인드 속에서 치과의사 회무의 그 틀 속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미심쩍은 건 있지만은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해주시면 전혀 문제 제기하거나 알아볼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거일 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떻게 바라보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감사들께서 통상적인 치과 회무를 기준으로 해서 봐달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다시 반복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이미 감사 보고는 했고 대원청에서 감사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감사 보고 내용 안에서 이제 재무 규정 위반 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렇다면 감사님들은 그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신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그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또 재감사든 뭐든 해서 다시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이거는
이건 미불금 회계 기간이잖아요. 3월달. 네. 미불금 감사 보고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감사 보고서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편으로 지난해 날라갔던데 미불금 회계 감사 보고서. 네. 그 감사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기간이 딱 그 기간이냐 미불금 회계 기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감사님께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오로지 반품 문제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품. 하려다 보니 그 이제 뭐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반품. 왜냐면 이 반품 때문에 이 의견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의견서를 받은 곳이 공정거래팀입니다. 반품 사건을 좀 면밀히 뜯어보려고.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의견서를 토대로 업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검토하고서 공문을 날릴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업체 사장님도 이제 통화하게 되고 컨택하게 되고 하다 보면서 하나하나 알게 돼가지고 이게 이러면 곤란한 이건 조금 그런데 문제삼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감사님 제가 확인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거 뭐 그렇게 시작하면은 뭘 구구절절 다 설명해야 돼가지고 어느 업체 누구 사장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해야 돼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고 증빙은 다 있으니까 만약 하다가 궁금하게 또 여쭤보시면 내가 증빙이나 드릴 테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문제 없음 딱 내로짜면 됩니다. 문제 없음. 그럼 제가 업체들한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공문 날릴 때 판단하셔가지고 배려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회원들한테는 받아가는 반품은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동료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욕먹다도 얘기하겠다고. 뭐 50개 주문하고 50개 반품하면 다 먹는 거지.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런 것들은 안 좋은 거라고 좀 지양하자고 말씀드린다고 사장님께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50개만 팔고 50개 반품하면 그런 데 있대요. 그런 데는 꽤 있대요. 생각보다. 회사와 치과 간의 계약인데 그거를 복잡합니다. 협회가 나서서 한다던가 치사협이 나서서 한다던가 각각 의견하는 관계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냥 회원분들한테 이건 좀 이거는 그건 안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자제 좀 부탁한다고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각각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말을 못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협회 차원에서 걔도 좀 해달라. 우리가 나서서 못하겠다. 그런다 해가지고 협회에서 배도를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배도 업체는 갑이에요. 영업상은 우리일 뿐이지. 업체는 갑이라고요. 업체는 갑이기 때문에 공문을 날리는 거고 영업상은 불리한 거예요. 이 상황이. 영업상은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업체와 영업상은 완전 틀린 거예요. 영업상은 우리고 업체는 갑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위반 조치가 있다고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러면서 이러면 또 곤란한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후원을 받았어도 순수하게 잘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잘 썼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어요. 공정거래 팀에서 세종법무법인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근거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만 썼으면. 제대로 썼는지 확인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업체들한테 다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후원해준 돈은 아주 훌륭한 곳에 잘 쓰였다. 우리 룰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고 협회장님께서 훌륭하게 잘 쓰셨다. 근데 니네들은 이런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문제니까 다음부터 이런 거 보낼 때는 확인하고 보내라고.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그 의견서를 언젠가 제가 주겠죠. 그 업체에다가 받은 거 27장이거든요. 5장인가 해서 주겠죠. 봐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반품 취재할 때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 후원금 많이 냈다. 공교롭게 그러니까 협회 이제 치아상학연구원을 위해서 후원금을 냈다. 그러면서 반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후원금대로 낼 수 있는 거고 네, 물론 그거랑 이거를 자기들이 연관시킨 모양인데 이걸 연관시키면 리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설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그 반품 기사를 썼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사석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협회 후원도 많이 했다. 우리는 기업을 해서 나름대로 되게 협회가 잘 아니 그 되고. 후원은 순수한 후원이 그건 아니고 치아산업연구원. 시합연구원 경제 추진정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령 내가 우유를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절대 그렇게 배달받는데 말잖아. 그래요? 하나씩 나한테 말하면 필요가 서울우유를 배달받는데 매일 반품을 해버려. 그러면 서울우유에서 당신집에는 서울우유인데 배달 못해요. 그거는 회사와 개인과의 거래인데 이거를 무슨 그 우유 협동조합이 나선다던가 뭐 그런 거는 이게 맞나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반품 문제를 이거 네. 반품 문제를 오늘 얘기한다 했더니 이게 상당히 많은 그 치과의사들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많은 행사들을 업체들의 후원과 도움 속에서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옆에 계시기도 하지만 시덱스도 있고 뭐 가맥스도 있고 프로젝트 엑스도 있고 온갖 행사 전부 다